정타격 대기석에서 대기하고 시작명이 올리면 격박 앞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B. 수업 실현하십시오. 배움이 주렁주렁 배움이 열리는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다 함께 배움 열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 생각해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배웠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변수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다들 여기저기서 기억 공간이요, 저장하는 공간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수는 컴퓨터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학습했었죠. 이거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학습 내용 자료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경이 맨 뒤에 앉은 규경이 앞에 있는 화면 잘 보이나요? 좋아요. 규경이가 앞에 있는 화면 잘 보인다고 하니까 자료 1번 상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 상황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승수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승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승수가 주택보다 아파트가 배달이 편리하다라고 지금 배달원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잘 정리를 해줘서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배달원은 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신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택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되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달하는 게 아파트가 더 편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집들이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맞아요. 다들 변수라고 잘 얘기해줬어요. 선생님이 앞에 변수 정의 한번 얘기해줬던 게 여러분의 생각을 깨워준 것 같아서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집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변수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번에는 대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자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대윤이가 얘기를 잘 해줬어요. 대윤이가 잘 얘기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한번 겪어본 적이 있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목별로 타일을 구분을 했었는데, 관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아코디언 타일에다가 한 번에 관리를 하니까 놓치는 과목 없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네요. 네, 어때요? 이게 배열하고 비슷한 것 같나요? 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역시 정리의 왕 미리답게 이렇게 아주 잘 정리하는 법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워야 하는 내용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면서 한 번 더 어떤 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배열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학습 목표까지 우리 잘 읽었으니까 다음으로 쑥쑥 생각 키우기를 넘어가 봐야겠죠. 자, 앞에 있는 자료 2번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에 자료 2번에 가에 나와 있는 내용 어때요? 익숙하죠? 네, 변수예요, 변수. 우리 변수 했던 것처럼 int 변수명하고 변수에 저장하는 내용 1 이렇게 저장해서 이것들을 마지막에 프린트를 통해서 각각의 1, 2, 3, 4, 5를 모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거를 배열을 활용한다면 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int, array, 대괄호 한 다음에 5와 1, 2, 3, 4, 5를 사용하는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이걸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왔나요? 그럼 우리 이거 하나씩 뜯어봐야겠죠. 그래서 생각 키우기에서는 이 자료 2번과 3번을 활용하여서 배열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코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배열이 왜 필요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3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 끝났나요? 자, 왜 필요한 것 같나요? 좋아요. 우리 민채가 한번 얘기해 볼까? 길이가 짧아졌대요. 그래서 배열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또 예빈이가 이번에 얘기해 볼까요? 예빈이는 지금 여기에는 5개의 자료만 사용을 했지만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빈이가 추측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예빈이가 말해준 것도 맞습니다. 아주 여러분 요거 코드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해내다니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필요성으로는 두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길이를 짧게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쓸 때 효율적이다. 필요성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기는 지금 여기 5개로 지금 크기가 정의가 선언이 되어 있지만 예빈이가 말해준 것처럼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여기 대괄호 안에다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n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n에다가 원하는 숫자의 크기의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앞에 들어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안 했죠. 이거 왜 안 했을까요? 변수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변수 선언해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배열에 자료형을 맨 앞에다 써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열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변수하고 다른 점은 그렇죠.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선언해 준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은 뒤에서 알려주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int array하고 똑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포문을 통하여 0으로 숫자를 각각 다 입력해서 초기화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초기화 방법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덱스라는 것을 설명할 건데 인덱스는 배열의 저장 공간에 이름을 의미해요.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 적혀 있죠? 것처럼 1, 2, 3, 4, 5가 이런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저장 공간에 대한 이름이 부여가 될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부여되는 것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우리 점칸 손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인덱스라는 이름이 저장 공간의 이름만으로는 뭔가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선생님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보태서 설명을 하자면 점칸을 위해서 아파트에다가 호수를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배열에도 이름을 붙여주면 그 공간에서 조금 더 쉽게 자료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덱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용도로 인덱스가 사용이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보충 설명이 될까요? 좋습니다. 점판이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혹시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죠. 클라우드의 정보단어 사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걸 유의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숫자 처음부터 셀 때 어떻게 세죠? 1, 2, 3, 4, 5 이렇게 세죠?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처음에 배열의 이름을 지을 때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유의해서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배열에 대한 전체적인 필요성이라던가 크기, 선언하는 방법, 초기화 방법,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코드를 통해서 배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에 보면요. 가와 나의 코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의 코드를 나의 코드로 변경하여서 조금 배열을 활용하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짝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선생님이 10분 줄 거거든요. 10분 동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변경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생각이 정리가 됐나요? 바꿔봤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누가 발표해 볼까요? 태환이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태환이가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볼게요. 네, 여기에는 I 100을 써주면 된다고요. I보다 100이 작은 동안 소문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뭘 진행할 거죠? 포탈에다가 배열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저장하겠다라고 태연이가 잘 얘기해줬어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다들 머리 위로 동그라미 그려주면서 본인의 답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짝과 함께 하는 워밍업으로 모금 활동하기 위해서 짝과 하는 활동으로 워밍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하는 거 의사 함께 배우기 시간으로 넘어가겠죠. 우리 의사 함께 배우기 시간에는요. 숫자 5개를 입력받아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자료를 안 켜주고 혼자서 막 읽어버렸네요. 자, 여기 자료 4번을 보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이 활동 진행하면서 우리 모든 활동 규칙, 너나 우리 규칙 잘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정보 배움 노트도 잊지 않고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선생님이 20분 줄게요. 20분 동안 한번 작성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왜 물음표 깃발을 들고 있죠? 스캔F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저기 지금 물음표 깃발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싹 훑어보고 힌트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스캔F. 네, 알겠습니다. 앞에도 스캔F를 물어보는 모둠이 있어서 잠깐만요. 선생님이 지금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몇 가지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힌트를 주려고 합니다. 자, 프린트에서 숫자를 입력하시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출력문에서 입력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입력을 받아야겠죠? 어떤 숫자들을 입력받아야 하는지를 진행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배웠던 건데 벌써 잊어버렸나 봐요. 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힌트 줬으니까 이제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f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너 모 중에서 가장 작은 너 모에 5개의 숫자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 5개의 저장되어 있는 숫자들 중에서 뭘 하는 걸까요? 우리 태환이가 말해줬어요. 가장 작은 수를 확인하는 코드를 넣어서 no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코드를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태환이가 아주 잘 얘기해줬습니다. 지금 태환이가 준 힌트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약속된 시간 2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두 느낌표 깃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잘 완료된 것 같은데, 우리 발표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발표 진행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 발표 진행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죠? 그쵸, 동료평가 진행하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동료평가 작성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업 부탁의 대기석에서 대기하다가 벨이 울리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며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이 수업을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말하시오. 1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을 위하여 제 수업을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발문을 이끌어내서 학생들이 그에 적절한 대답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연습이 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모둠 활동과 짝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짝 활동과 모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친구와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법,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법 등과 같은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터득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제 수업에서 점칸이 모르는 단어가 모르는 내용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하여 서슴없이 손을 들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의사소통 역량의 함량이라는 측면에서 제 수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점으로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했으나 맥락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성을 갖기 위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연결된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게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하여 수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와 고민을 하고 이를 수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설계한 부분을 말하고 아쉬운 부분과 함께 극복 방안을 말하시오. 2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어 설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하여 정보 배움 노트를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되면 학생의 학습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학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 맞춤형 평가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동료 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교사의 관점에서만 해당 학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관점에서도 해당 학생을 살펴볼 수 있어서 학생에게
더 객관적으로 적극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자기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동료평가와 교사평가는 실시되었지만 자기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 등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업 중에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학생 맞춤형 피드백과 수업 보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업을 동료 교사와 나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설명하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말하시오. 3번 문항 제 수업 잠시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동료 교사와 나눈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다양한 실생활 경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였지만 보다 더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배열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념이나 원리 등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전공 지식도 공유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더 풍부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고 그 숫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연결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들도 동료 교사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선 저의 수업을 먼저 개방할 것입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이 편한 시간에 저의 수업을 오셔서 참관하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움직인다면 동료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수업을 개방해 주시고 수업 나눔 문화가 확산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수업 나눔과 관련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타이틀 안에서 수업 나눔을 진행한다면 수업 나눔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아가 혼자서만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저의 수업을 나누고 성찰하여 피드백 받고 성찰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강기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